안녕하세요. 네, 출산 잘 문제. 이제 박산 오세학 교육을 하면서 출산의 사회 문제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내용은 스위스에 사는 스위스가 철새를 비싸게 살리면서 출산성을 크게 부족하는 건데 그냥 그래서 스위스 때랑 저출산이란 그런 한 명이 말할 것을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가 가진 형편을 얘기합니다. 이건 장기적인 그 추세 지속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인구 유지 가는 체계 출산율인 2.1년 미만이 출산율이 나타날 때 저출산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표를 보면은 2013년에는 1.16 출산율이 점점 가면서 0점대로 진입하고 작년에는 0.75명으로 감소하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낳는 사람들이 이제 주면서 인구 감소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추세를 잘 보여주는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5년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밑에 있는 0세에서 20세 정도 되는 연령층이 되게 작고 그 위에 이제 30세에서 70세 사이가 되게 50세도 점점 많이 증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60세 이상부터 되게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보면은 어린 연령층이 좀 작아가지고 이런 이렇게 되면 되게 문제점이 우리 경제적으로 좀 많이 안 좋은 그 피라미드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미래에 예상되는 2025년의 인구 피라미드인데요. 이거 보면은 전부 다 좀 더 아래쪽이 더 좁아지고 반대로 70세 이상은 좀 더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항아리형 지단이 역삼각형 구조가 됩니다. 이 말에 이제 이걸 볼 수 있으면서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 것을 이제 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2025년부터 이미 아래쪽 평균치는 감소하고 있고 2027년쯤에 되면은 좀 더 극단적으로 이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이 좀 계속되면서 젊은 층이 줄어드는 반면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눈치는 빨리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구 피라미드가 점점 위쪽으로 넓은 역삼각형으로 바뀌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구는 더 높아지기 바랍니다. 앞에 보실 수 있는 대충 요약한 겁니다. 다음은 경제적 요인인데 청년 고용 소득 불안정으로 비정규직이 좀 증가하고 점점 취업 난이도 상승으로 경제적 기반 마련이 어려워지고 안정된 직장이나 소득이 없으니까 우리 이제 결혼, 출산이 비교가 포기해가지고 점점 출산율이 낮아지고 다음으로는 높은 주거 비용 집을 이제 구하기 어렵고 돈도 많이 없고 비용 부담이 커서 가정을 꾸릴 공간이 없기 때문에 또 출산율이 낮아진다고 하고
양육비랑 교육비 부담, 세 번째 양육비랑 교육비 부담인데 어린이집의 보육비, 사교육 등등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요즘에 또 그러니까 아이 한 명보다 삶의 안정이라는 선택을 하는 가정이 좀 더 증가해가지고 또 좀 증가하고 있고 경력 단절 위험이랑 네 번째는 경력 단절 위험이라는 건데 출산을 하면은 경력이랑 승진에서 불리해지는 구조가 좀 더 생긴다고 하고 특히 여성의 경제 활동 감소가 출산에 더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출산의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데요. 요즘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이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개인의 자유나 커리어, 즉 예전에 우리가 중요했던 전통적 가치들, 예를 들면 뭐 결혼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이런 가치들을 딱 중요시하지 않고 미래적인 가치, 그러니까 본인의 뭐 커리어나 뭐 목표 지향주의적인 이런 가치들이 더욱 떠오르게 되면서 이 결혼이나 출산 시기가 늦어져서 이 자연스럽게 저출산율이 더 증가하는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두 개가 양립하는 것을 어렵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또 만연한데요. 예를 들어서 뭐 여성은 뭐 육아를 하면 뭐 일을 할 수 없다거나 남성은 무조건 돈을 벌어야 한다거나 이런 인식이 이 만연하게 퍼져 있는 사회에서 실제로 육아휴직 복귀 부담이 크고 가사 육아 쪽 특히 여성에게 집중되는 문제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도한 교육 육아 부담에 대한 사회적 압박인데요. 대표적으로 앞에서 발표하신 또 사교육 이 비부담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이 출산 자신이 신혼부부라 가정하고 내가 애한테 과연 교원 사교육을 하게 해줄 수 있을까? 사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 이 사교육비 부담을 내가 하지 못할 바에야 애를 낳지 않겠다. 즉 애에게 뭐 이런 보상 물려주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 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업적 중 하나인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거의 높은 수준의 평균 근로 시간으로 인한 이 육아를 할 여유가 없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출산의 사회적 영향이 있는데요. 이 생산 인구의 가능성이 감소, 즉 이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이 고령화가 진행되며 일할 수 있는 나이, 즉 15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생산 인구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일할 연령대 인구가 크게 감소하면서 사회 전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투자에 줄어드는 현상을 생산 인구 가능성이 감소라고 하고 우리의 저출산의 영향 첫 번째 영향이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런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는데 이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은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이 생산 품질이 저하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우리 소비자들의 경제 활동이 감소하는 건 이 내수 시장이 또 감소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경제적 영향으로는 연금복지 부담 경제가 즉 돈을 낼 사람 그러니까 어른들을 위해서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들고 어른들은 많아지니까 당연히 연금 부담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또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 복지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 비용도 늘게 되면서 결국에 국가 경제에 굉장한 손실을 야기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 경제 성장 둔화입니다. 이 아까 말했던 이런 내수 시장 추측이나 아니면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이 국가 내에서 생산되는 총합 이 생산량의 총합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 역시 국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영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해외 저출산 대응 사례를 비교해 볼 건데요. 첫 번째 프랑스는 정말 다행스럽게 성공을 했네요. 공립 보육시설 즉 이 보육원이나 뭐 아니면 유치원 이런 것들을 확대하며 저렴한 이용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이 신혼부부나 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부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보육시설과 그리고 이 경제적 부담 측면의 문제를 한방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이 정책으로 효과를 받고 스웨덴은 이 부모 모두에게 긴 육아휴직을 보장함으로써 이 남녀 모두 즉 부모 모두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와 또 그러한 제도를 만들면서 효과를 받고 마지막에 일본은 우리나라랑 아주 비슷하게 이 신혼부부의 니즈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서 효과를 아주 미비하게 보고 있는 실패라면 실패고 부분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저출산 현재 한국의 현재 저출산 대응 정책을 보자면 첫 번째로 육아휴직 제도 강화, 즉 육아휴직 했을 때 줄 수 있는 비용을 늘린다든지 이런 제도를 강화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보육 돌봄 시설 강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확충하고 또 야간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경제 지원 우리 출산 지원금 애 낳으면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고 실제로 주지는 않지만 포함될 수 있겠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 또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이 주거 지원 문제가 있을 텐데 이 주거를 지원함에 따라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뭐 개인적인 공간에 시설을 마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10분 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앞선 사례들을 봤을 때 저희가 추출해낸 네 가지, 저희가 이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네 가지 해결 방안을 말하자면, 첫 번째로 이 보육 교육비 부담 완화가 있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할 때 사교육 부담이나 이런 부담을 공교육의 질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공교육을 좀 더 아이들의 친화적인 방향으로 이끌면서 이 공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또 사교육에 대한 사교육비를 줄여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 청년 주거 안정적 조정, 즉 청년들이 이 집을 쉽게 살 수 있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되면서 청년 모두가 집을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 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면서 이 결혼과 출산을 증대할 수 있겠고, 세 번째로는 일가정 양육 폭력 중선, 즉 이 회사에서도 이 남과 여의, 즉 이 부모들의 역할을 존중하고 또 육아휴직 확대와 복지 개선을 함에 따라 이런 양육 환경 조성을 할 수 있겠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사회 문화적 인식 변화. 이거는 사실 뭐 누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미디어를 통한 인식이라든지 뭐 아니면 정책적, 정치적인 인식이라든지를 변화시킴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희 모두는 생각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